그런가 하면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잠잠해졌지만 그 직전까지 뜨겁게 논란이 됐던 것은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의 친명, 비명, 공천 잡음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적격, 부적격 심사를 놓고 친명, 비명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올라서 논란이 됐었죠. 그 가운데 자객 출마 논란이 오늘 아침 재점화됐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시죠. 서울 은평 을의 비명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친명계의 김우영 위원장이 출마할 예정,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돌직구 멤버였던 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의 지역에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가 전해철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양문석 친명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출사표를 던져서 이른바 이 자객 출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가 다시 이제 조명되고 있는데요. 21대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미투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22대 총선 강북을 박용진 의원의 지역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간 걸어온 정치 행보에 동의할 수 없기에 강북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은 여성 의혹으로 미투 피해 주장이 제기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2020년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관위원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거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액션 플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성춘 부의장님, 정봉주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당시에 2020년이죠. 받았던 이유는 이른바 미투 의혹이 제기돼서이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미투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이른바 거짓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하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혹은 계속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그럼 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까? 아직 적격 부적격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방금 자객공천 나온 분들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다른 분들도 과연 우리 당이 적격 판결을 내린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문석 그 전 경남도지사 후보셨죠. 그분은 수박 잡으러 가겠다 이런 혐오 표현을 했다가 징계도 총선에 나올 수 있는 징계를 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혐오 정치,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혐오 정치, 이 배제의 정치, 증오의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피습에. 이런 문화를 만든 우리 모두가 잘못인데 그런 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런 혐오 정치에 앞장선 사람이 저렇게 자객공천을 운운하면서 출마를 도전하는 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당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은 혐오 정치, 증오 정치 좀 배제하려고 하는구나, 반성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실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을 긋겠다고 지금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대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객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아까 화면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김우영 그 위원장 말씀드리면 강원도당 위원장 하시다가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은평을 출마하겠다고 이것도 친명의 그 힘을 받아서 강성 지지층의 힘을 받아서 출마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행태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나온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지금 사실상 가시화된 상황에서 상수가 된 상황에서 신당의 공간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신당의 명분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우리 당이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당이 만들어줬고 지금의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그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당대표가 병상에 있는데 어떻게 신당을 만들겠냐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상 병상에 있지 않나. 물리적 테러를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어적 테러는 숱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테러를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사실상 그분도 그런 상황에서 나가시는데 우리 당은 이런 혐오의 정치 문화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종합적으로 수습하고 혐오, 증오, 이 정치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 신당으로 나가는 사람들, 신당으로 나갈 예정인 사람들에 대해 공간을 없애는 효과는 딱 그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 문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강화하는 그걸 앞장섰던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당을 구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나오는 것은 저는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전혀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을 보면요. 대개 이제 어느 정치 세력이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다수파는 자제와 절제를 합니다. 소수파가 이목을 받기 위해서 공격하고 혐오적이고 공세적인 발언을 하는데 민주당은 좀 거꾸로예요, 지금. 오히려 주류, 당을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그 강성 팬덤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객 출마도 물론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뭐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가는 것은 뭐 다 자유이겠습니다만 아마 저것도 안묵간에 동의가 있을 겁니다. 안묵간에 그냥 나 갈 테니까 뭐 이런 식의 동의는 전제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것도 같은 동료 집단 내에서 가면서 조용히 가면 상관이 없어. 나 이 지역에서 한번 내 연고가 있으니까 또 이 지역을 뭐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을 뭐 대표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가면서 뭐 수박을 깨면서 간다든지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 제가 뭐 정치부 기자도 해봤고 정치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만 상대 후보 또 상대 뭐 정치인 집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같은 정당 내에서 네. 수박 깨면서 시위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극단화해도 너무 극단화된 거고 한국 정치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제1야당 아닙니까? 제1당입니다. 국회. 제1정당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줘야지 저는 사실 예. 어린이들 볼까 두려워요. 예. 안영환의 돌직구였습니다.